사실 뭐 옛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016년 촛불혁명 때 수많은 국민들이 무려 5달이나 본인들의 주말을 반납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촛불혁명을 해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 가서 배워야 된다, 이런 찬사와 칭송을 받았던 시민혁명인데요.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 개혁 입법연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개혁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연합정치 모델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정치권 내부에서의 불신도 있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자그마한 차이 때문에 뭐 다 갈라지고, 제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지도 않은 뭐 세 번째 권력인가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준석 신당하고는 마음적으로는 통하지만 용해인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민주진보가 넘어야 되는 것이냐. MT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학생 시대 때 그 많이 했던 MT. 요새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나이 먹어서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일반 국민들도 아마 텔레비전이나 네. 저희 유튜브 같은 데도 토론장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상은 뭔가. 여긴 지금 유럽이나 미국 언론만 받아쓰고 있지 않아요? 네. 미국 언론들.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의 진상은 뭔가. 이스라엘 유태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미치고 있는가. 네. 미국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있고, 자기들 돈벌이 하느라고 미국 정치까지 왜곡시키고, 이런 걸 제대로 우리 언론이 알리지 않고 있어요. 난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하기 어렵다면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많이 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국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그 협치의 기반을 만들려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당 구도로 되면 또 싸움만 할 거예요. 또 서로의 험진만 내고, 이 당 아니면 저 당밖에 없고. 대선 하느라고 싸움만 하고 앉았고,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은 까막눈이 되도록 언론까지 다 왜곡시키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선 이번에 국회를 그 다원화된 그런 네. 그걸로 만들고, 최소한 진보 개혁 세력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보개혁 세력의 원내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네. 그래서 그들이 국민들 삶에 밀착된 정책, 네. 그런 거를, 노란봉투법도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국회를 만들어서 특히 민주당과 네. 정책 연합을 해서 민주당 자체가 너무 그동안 보수화의 길로 왔어요. 그거 숨기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당입니까? 저도 그걸 해봤지만 너무 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민주개혁연합 같은 걸 해서 여기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북과 네. 미국이 뭐라든 말이죠. 유엔사가 뭔데 우리가 그걸 반대해요? 유엔사가 유엔하고는 관계 없는 사령부라고. 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 직권 침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 이 판문점이나 휴전선을 다 가로막고. 네. 무슨 권력으로 그래? 우리도 유엔사 같은 거를 제자리를 찾도록 해줘야 돼요. 네. 유엔에 가서 우리 정부 대표가 연설해서 유엔 뭐 하고 있느냐. 유엔 이름으로 쓰는 불법 단체가 대한민국을 주권 제약을 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 걸.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해. 네. 유엔 총회에서 네. 우리 대표가 네. 그 대통령은 그런 자리에서 안 할 테니까 그 뭐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 시켜서 정권 바뀌면은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북더러 네. 우선 남쪽에 대한 핵 공격하겠다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철회해라, 철회. 네.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고 우리 독자적으로 얘기 좀 하자. 네. 여기서 유엔사가 뭐 총 들고 못하게 하면은 저쪽 동해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하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주권을 찾아야 될 거. 네. 얘기의 요지는요. 이번 국회를 다양화시키고 그 국민의힘 같은 데서 만드는 가짜 정당, 네. 괴뢰 정당
위성정당 그런 데다 펴줄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의 정치 특히 노동자나 농민이나 소상공인이나 교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혹은 청년들이나 노인들 가장 우리 사회 비기득권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이 진보개혁당 있잖아요. 네. 여기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독자적인 법안을 내거든요. 근데 큰 정당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정의당부터 아주 소수 정당까지 다 포괄하는데 이분들이 온답니까? 그래서 예. 그 원래 민주노동당에서 갈려나간 당은 4개 당 아니에요. 네. 정의당, 진보당, 뭐 노동당, 사회민주당, 아니 노동당, 네, 노동당, 녹색당 요 예. 넷인데 예. 그밖에 이제 사회노동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또 이 열린민주당은 거기 끼지도 않더라고. 기본소득당,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열린민주당 말고요. 알고도 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만나보려고 그래요. 만나보고. 네. 그럼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고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빼고. 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은 아마 민주당 쪽으로 해서 그 위성정당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걸 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 정통 진보 정당이라고 그러는 4개 정당에서 네. 그 뭐 일부 이 사회민주당 네. 혹은 뭐 기본소득당을 민주당으로 그 비례대표를 들어갔었다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친민주당으로 보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고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진보선거연합에 들어와서 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번 좀 만나서 묶어보려고. 예. 묶어서 한다. 자, 그 이준석 신당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준석 이런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네. 그렇지만 그분의 정치적인 재능이랄까,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보수 정당의 체질이랄까, 네. 어떤 그 전체를 묶어서 뭘 하는 것보다는 개인 인물 중심으로 그 자기 그 도당을 만들어가는 네. 이런 체질이어서 한국 같은 정치 풍토 속에는 지지 세력을 얻긴 쉬울 텐데 그 세력이 또 언제든지 국민의힘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따로 선거에 참여할런지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겠죠. 네.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게 밟아서 뭐 거품 꺼지듯이 해버리려고 그러거나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용납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긴 하는데 지역구에서 몇 석이 될는지 지역구 의석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노리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목표일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